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한 시간은 뭘 할 거냐 하게 되면은, 이 서비스 운영 관리에서 우리가 뭘 다룰 것인지, 또 이걸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요 사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서비스 비중이 사실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제조업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서비스업이 또 일자리를 창출할 그런 기회들도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이, 서비스 경제. 그죠? 서비스 경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서비스 경제? 여러분이, 경제라 그러면은 보통 어떤,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자, 서비스 경제. 그죠? 서비스 경제. 서비스 경제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일단 서비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해마다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은, 서비스는 공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실제로 사이에 보게 되면은,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서비타이제이션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제품의 서비스화.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누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에 따라 사람들이 구매할 때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심지어 제조업체도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비스 경제라 하는 말은 실제로 여러분들 서비스할 때 어떤 걸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많은 주유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어이 이 주유소를 가야 되는지, 그죠? 또 많은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이 식당을 가게 되는 이유. 또 여러분들 식당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또 점심 때, 그죠? 바쁠 때 선택하는 것도 하고 또 저녁 때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또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라 그러면은 여러분 서비스를 구매하든지 할 경우에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보통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따진다. 뭐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로열티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네. 혹은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올 수밖에 없을 게 뭐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는 뭐 리터당 뭐 10원이나 20원 정도 적립을 해가지고 예. 다시 그 충성도를 제고해서 다시금 방문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습니다. 우리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했어요. 자, 일단은 완전 고객이 한 번만 오고 좋네 하고 다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오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오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객 충성도예요. 그죠? 충성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고, 그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뭔가 특별한 것들을 이제 결국은 제시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학생은 만약에 서비스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선택 기준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뭐 가격도 여러 가지 많을 텐데 뭘 제일 많이 보나요? 서비스라고 하면 너무 서비스 기업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를 정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백화점이 백화점이다. 네. 뭐 예. 백화점이라고 친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차의 용이성이 있는지, 예. 뭐 쿠폰이나 사은 행사 같은 게 DM 같은 거 날라온다든지, 예. 그런 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편하게 가서 딱히 주차나 혹은 뭐 꼭 사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없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맞네요. 그럴 수 있다. 그죠? 주차 이용이상. 또 혹시 다른 견해 있나요? 예, 한번 또 이야기해 보죠. 아무래도 백화점을 가기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옷을 쓰는 네. 갔을 때 그 매니저가 나에게 맞는 곳을 이렇게 맞춰서 보여줄 수 있는지. 맞네요. 자신한테 잘 맞는 것들 정말 제안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자, 우리도 백화점이니까 뭔가 좀 자유롭게 얘기가 되는데 백화점에 또 저 외에 또 혹시 나는 백화점 선택 기준 뭐 이런 것이 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살짝 반대로 백화점에 갔을 때 적당한 방관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친절하면 좀 약간 소비자 입장으로서 좀 부담스러운 감정이 든달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비자 알아서 하는데, 그렇죠. 예. 마치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면은 혹시 여기 찾으세요 하면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듯이네. 그죠? 또요. 예, 또 한번 이야기해 보자. 백화점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취급하는 제품의 군 또는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살려고 할 텐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백화점에 가는 의미가 퇴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것들은
자, 오늘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좋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백화점의 이제 수도 중요한데 트렌드를 잘 반영한 제품이 많으면 그 수가 많지 않아도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살 수 있는 물건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떤 제품 주기 같은 게 굉장히 짧게 뭐 이제 스파 브랜드 새로운 상품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아, 좋아요. 또요. 자, 여러분들 백화점 한 번씩 다 이용해 봤을 테니까 지금 이 학생들이 말하는 거 외에 나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혹시 있나요? 제가 작년에 물었을 때 대비하면은 보통 학생들이 백화점에 가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클래스 학생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백화점을 너무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저 이렇게 놀랐어요. 백화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가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 혹시 또 뭐 다른 것이 있나요? 여러분, 백화점 갈 때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갑니까? 내가 생각했던 값보다는 그 조금 비쌀 것이다. 또 아니면은 뭐 그냥 내가 하면 견딜 만하다. 어때요, 우리 학생? 제일 자신있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갈 때부터 가격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화점 파는 가격이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지. 가격. 예. 왜 그걸 제가 물어보냐면은 서비스는 자기 기대했던 것하고 실제 느꼈던 것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비스 기업을 내가 이제 관리를 하려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고객의 기대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 고객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일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가격은 보통 갈 때 어떻게 생각해요? 백화점 들어가는 그 어떤 동일한 물건을 산다 할 때 거기는 내 예상보다 좀 비쌀 것이다. 아니면은 뭐 내 예상처럼 할 것이다. 어때요? 일반적으로 저는 여기는 조금 더 비싸다고 좀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런 느낌 많이 가지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플러스 알파 더 지불하는 만큼 그만큼 더 또 개별적으로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다 그래도 지금 아무도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죠?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격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나한테 친절하게 하면 해. 그죠? 아니면 뭐 나에게 좋은 제품을 그냥 권해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의외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제가 당황스러운 게 쭉 강의했는 그 서비스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뭐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엔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볼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 경제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잘 말했는데 서비스에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개별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시켜 줄 것이냐. 그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아이들이 있을 때 뭐 생일 파티 하게 되면은 막 아이들이 자기 친구 막 데리고 와서 TJ 프라이데이 가서 생일 파티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너무너무 행복했다. 내년에도 또 거기 사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 아이는 그때 그 경험이 자기한테 너무너무 소중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앞으로 서비스 경제에서는 정말로 그 고객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경험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하느냐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서비스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이제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도 전략이 있다. 여러분들 전략은 많이 배웠잖아요. 다른 클래스에서도. 그죠? 보통 전략이라 그러면은, 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것이 혹시 있는지 누가 말해볼 학생이 있나요? 예. 전략에는 어떤 전략들이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그 그렇죠. 원가위 전략하고 차별화 집중화 이렇게 세 가지로 예. 측면을 많이 집중하는데 어떻게 보면 원가위는 괜히 어떻게 보면 저렴한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게 약간 그러니까 원가위라고 이렇게 말하고 차별화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에서는 더 고부가 가치의 상품을 비싸게 팔고 싶다라는 그 집중하는 원가위하고 그 차별화는 모두 공통적으로. 자, 잘 말했어요. 자, 그런데 마이클 포터가 전략을 사실 세 가지 본원적 전략을 말을 했잖아요. 했는데 마이클 포터가 보통 전략을 이야기하려면은 사실 우리가 그걸 분류하기 위해서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마이클 포터가 사용한 기준이 뭔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마이클 포터가 뭘 기준으로 했기에 원가 우위 전략이 나오게 됐고 차별화 전략이 나오게 됐고 또 집중화 전략이 나오게 됐는지 혹시 누가 기억할 수 있나요? 자, 뭐 우리 학생은 너무 마이클 포터를 존경해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보통 뭐 포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준이 뭔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어떤 변수는 하나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는 경쟁 우위 요소예요. 경쟁 우위를 원가로 가져갈지 아니면 뭔가 차별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컨설팅 회사가 있다 가정합시다. 그럼 차별적인 요인이 뭐가 있죠? 우리 회사 컨설턴트는 전부 다 박사급을 다 받았다. 그죠? 박사들만 있다. 그럼 벌써 사람들 신뢰가 내가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경쟁 우위 요소가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고
이쪽에 또 하나 축은 뭘까요? 자,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매트릭스 형태로 많이 보통 제시를 해요. 매트릭스 바로 뭡니까? 가로축에 대한 변수, 또 세로축에 대한 어떤 변수. 자, 이쪽은 경쟁 우위 요소입니다. 혹시 학생이 기억하고 있나요? 한쪽은 어떤 변수인지. 자, 고객의 범위를 좁힐 것이냐, 넓게 갈 것이냐. 그렇죠. 내가 시장을 다 먹을 것인지, 그죠? 아니면 일부만 먹을 것인지. 그래서 시장을 다 먹는 경우는 너무너무 크니까 원가 우위하고 그 다음에 차별을 나누는 거예요. 시장이 작을 때는 굳이 구분의 의미가 없겠죠. 그럴 때 시장이 작을 때는 합쳐서 뭐라 그래요? 집중화 전략. 그죠? 집중화 전략. 여러분, 집중화 전략의 예를 누가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마이클 포트의 전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실제 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중화 전략에 누가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여러분, 이 클래스는, 서비스 클래스는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에 다 접하는 내용들 가지고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자, 혹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딱히 제품으로 말하기보다는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는 집중화 전략이 있는데 뭐 요즘 나오는 LG 생활건강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치약이든가 네. 10만 원 고가의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죠. 맞아요. 지금 학생들은 굉장히 수준이 좋아요. 그죠? 뭐, 치약을 10만 원을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너무 놀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또 다른 집중화 전략에 혹시 예가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공유하게 집중화 전략.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이클 포트도 앞으로 배우지만은, 마이클 포트가 전략을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이 원가 우위 전략을 쓰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실제 실행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우리 말하는 그 페덱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페덱스. 페덱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메일을 보낼 때 여러분들이 우편을 받아보게 되면은 미국 주소가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그 우편국이 아니라 홍콩 우편국이 찍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페덱스는 어떻게 고객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개별 고객으로부터 한국의 개별 고객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 같아요? 페덱스의 방식이. 페덱스의 운영 방식을 우리가 독특하게 무슨 방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방식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심지어 항공회사에도 그 방식을 적용하잖아요. 그 방식 혹시 어떤 방식 혹시 알아요? 네. 저 혹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맞아요. 예, 맞아요. 허브 앤 스포크 방식 그래가지고 허브는 어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에서 오는 것들을 홍콩에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좀 저렴하겠죠, 그죠? 다시 홍콩에서 나누어 가야 되지. 개별적으로 나누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항공회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예를 들어가지고 미네아폴리스에 전부 다 큰 비행기 먼저 간 다음에 다시 거기서 작은 비행기로 그 주변을 가면 편리하겠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좋은 전략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다 개별로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일단은 뭉뚱그려서 간 다음에. 그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원가 우위 전략을 하려면은 상황도 거기에 맞게 구현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또 차별화 전략을 한번 구성한 예를 한번 누가 들어볼 수 있나요? 우리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인데 나는 차별화 전략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혹시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한번 차별적으로 한번 이렇게, 나는 얘가 좀 뭔가 회사 독특하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은데 차별화 전략의 예를 한번 보여줄 사람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좀 쉽게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분 호텔 중에서 리츠칼튼 호텔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으면 리츠칼튼 호텔에 대해서는요? 뭐 그저 그런 호텔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리츠칼튼 호텔에 한번 나는 투숙한 학생 있나요? 워낙 잘 나가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나 리츠칼튼 호텔에 그냥 수시로 나가면 잔다. 뭐 이런 친구 있나요? 없네. 그럼 리츠칼튼 호텔에서 일단 뭐 들어서 나는 조금 그게 뭔지는 좀 알고 있다 하는 학생이 있나? 리츠칼튼 호텔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고 아니면 우리 집 근처에 리츠칼튼 호텔이 있는데 어떻다? 한번 이야기해보죠. 중국풍의 호텔이다.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것도 혹시 몰라요. 그죠? 왜냐면은 정말 차별하려면은 그럴지도 몰라요. 리츠칼튼이 중국에는 중국풍을 할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그죠? 제가, 그 예전에, 세븐락을 제가 기업 심사를 간 적이 있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세븐락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시 시스템이에요. 감시를 철저히 해야만 굉장히 그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최우수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게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의 그 베팅하는 돈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최우수 고객들이 하는 방을 우리한테 구경을 시켜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오는 그 최고급 사람들을 위해서는 방이 중국풍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야 자기 고향처럼 생각하고 마음 놓고 돈을 베팅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 고향이구나. 그죠? 또 일본에서 온 사람을 또 대상을 하는 경우는 또 이렇게 사쿠라 이렇게 딱 그리는 일본 풍의 방이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따라가지고 엄청 수익에 큰 역할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리처 칼튼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좋은 호텔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리처 칼튼 호텔인데, 근데 사람들이 리처 칼튼 호텔에 투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라도 하나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 일반, 그저 그런 호텔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누도 가져오고, 어떤 심한 사람들은 가운도 들고 와버리는데, 그건 들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리처 칼튼 새겨진 게 뭔가 독특하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기로 앞으로 배우지만은 서비스는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유형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뭔가 좀 독특하다, 좀 차별적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누에 로고를 새긴다든지, 또는 리처 칼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치된 용품들이 전부 다 아주 짙은 푸른색이라든지, 딱 그거 보는 순간, 아, 리처 칼튼의 용품이구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자, 그런 하나 예를 들었는데, 그런 유사한 또 차별적인 예가 혹시 여러분 또 있나요? 또 한번 얘기해 보죠. 리츠 칼튼 호텔 체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리츠 칼튼 그 메리어트 호텔 계열인데 그 리츠 칼튼 등급부터 그 아래 등급까지 호텔들은 고객들이 침대에서 어떻게 자는지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다시 재방문하면, 아, 이분은 시트하고 이불 같이 덮는 분이니까 뭐 그 침대에서 시트하고 이불을 더 이렇게 맞아요. 쉽게 해놓는다든지, 그렇죠. 배경은 어떻게 잔다든지. 예. 우리 학생 내일이라도 사업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맞아요. 자, 리츠 칼튼 호텔에 샌프란시스코 예를 들면 투숙했다가 내가 좀 좀 벽에가 좀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뭐 뉴욕 도시에 갔을 때 그 사람 밖에 딱 그 비치가 돼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만큼 고객에게 뭔가 세심하게 배려해야만 사람들이 이 정말 괜찮구나. 제가 여러분 첫 시간 이야기한 내용 기억납니까? 서울에서 LA에 갈 때까지 정말 급해서 나는 500만 원이라도 타고 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5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좀 늦게 가더라도 그런 것처럼 고객에 대한 그런 가격 차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전략을 잘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뜻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돼 있는데, 보통 새로운 서비스 어떻게 개발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제품 개발 과정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제품 개발 과정, 그죠? 제품하고 서비스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뭔가 다른지 알려면 일단은 제품하고 서비스하고 차별되는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에 제품하고 서비스, 우리 앞으로 배우기는 배우지만은 제품하고 서비스가 어떤 점이 좀 차별적인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제품하고 서비스. 그죠? 흔히 우리가 상품을 제품과 서비스 나누잖아요. 그래, 여러분 생각에 뭔가 제품하고 다른 어떤 서비스의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비스는 거의 무형의 좋아요. 서비스는 일단 무형,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그 리처 칼튼 호텔처럼 눈에 보이는 걸로 뭔가 인식을 심어. 좋아요. 또 어떤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자,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물건을, 냉장고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 뒤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 어때, 여러분들이? 미장원을 방문하는 순간에 바로 생산 소비 동시에 일어나요. 자, 그리고 냉장고 만드는 그 과정은 조금 지저분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은 안 가지죠. 왜냐하면 막상 만들어진 물건만 사가오기 때문에. 근데 서비스는 어때요? 고객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항상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환경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것도 좋은 포인트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품과 서비스가 또 한번 얘기해 보죠. 제품은 누가 제공을 하든 다 똑같은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공하는 사람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죠? 자, 정말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 공인회계사 시험을 채점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엄청 많은 매수를 채점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는 굉장히 상쾌한 기분으로 갔지만은 채점하다 보면 뭔가 마음이 막 우울해지면서
갑자기 답안지도 우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사실은 동일한 답안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또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 마찬가지예요. 논술 시험도 우리가 1차 채점, 2차 채점 하지만은 다르잖아요. 똑같은 답안지지만 점수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채점한 결과, 저분이 채점한 결과를 결국은 또 합산해서 평균한다든지 그런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평가한다. 정말 좋은 그 사항이에요. 또 어떤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제품과 서비스. 여러분 제품과 서비스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평가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자, 서비스에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서비스 개발할 때 그 아이디어를 쓸 수 있죠. 아, 제품할 때 하고는 조금 차이 나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자, 좋아요. 학생 한번 이야기해보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창고 같은 데 쌓아서 축적이 가능한데 그렇죠. 같은 경우는 축적이 안 가능하니까 이제 네. 사람들이 몰릴 경우에 줄을 서게 되는 게 맞아요. 이번 클래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제품은 재고로 쌓아둘 수 있어요. 네, 서비스는 쌓아두지 못해요. 이것도 좋은 포인트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제가 하나 힌트 드리면은 여러분 수혜책을 할 때 이 제품 얼마나 팔릴지 또는 이 서비스 얼마나 나갈지 할 때 수혜책이 어떤 수혜책이 좀 더 장기적일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수혜책하고 서비스에 대한 수혜책. 어떤 게 좀 더 짧게 볼 것 같고 어떤 게 좀 더 길게 볼 것 같아요. 또 이런 서비스 같은 게 하면 또 하나 제가 힌트를 좀 더 드리면은 여러분 식당에 오시는 분들 우리가 예측한다 가정해 봅시다. 그죠? 제품 같으면은 한 달에 몇 개 만들어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이 하루에도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오는 사람 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식사 때, 점심 때, 저녁 때 많이 몰리다가 또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측이 굉장히 단기적이고 또 그렇다 점심 때 사람 많이 온다 해서 종업원을 엄청 많이 고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난리 나겠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업에는 뭘 많이 쓰죠?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을 많이 쓰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 수혜책할 때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제품에 막연히 적용하는 기법들을 여기다 그대로 썼다 그러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서비스에 뭔가 독특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서비스를 하더라도 또 재미있어요. 서비스라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항공기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법률 서비스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항공기 서비스에 있는 분들이 고객 대할 때 하고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에 있는 사람이 고객 대할 때 하고 똑같을까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고객을 더 가까이, 더 공손히 모시겠습니까? 항공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법무법인에 항공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줄 서서 조금 더 그 창고에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별로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그분이 먼저 물어봐요. 창가 자리 원하냐? 네. 그 다음에 검연석 원하냐? 네. 하면은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더 얘기하고 싶어도.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공장처럼 운영하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동화하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항공기 타러 어때요? 그냥 조그마한 키오스크에 자기 예약번호 집어넣어가지고 짐 붙일 게 없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법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민감한 문제를 저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혼신임을 다해가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 사이 딴 일은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더라도 정말 또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만약에 서비스 그 업의 CEO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지 않으면 또 실패하는 거 쉽게 말하면. 자, 법무법인의 종업원이다. 법무법인의 여러분이 CEO다. 그럼 어떤 점을 잘 관리해야 되겠어요? 법무법인에 오는 사람 고객들은 뭘 보고 오나요? 자, 항공기 예약해서 비행기 타러 오시는 분은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법무법인 어때요? 이 변호사의 성률은 얼마인지. 그죠? 내가 맡기면은 정말 성공률이 대단해야지만 오지 않겠어요? 오직 그 한 사람 때문에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뽑은 변호사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엄청 신경 쓰여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종업원들을 선발도 중요하지만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항공기 떠나면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서비스 전략인 경우도 전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략의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제대로 실행하는 것. 또 서비스 마찬가지죠. 그죠? 서비스업의 CEO가 자기 서비스업의 특징을 알아야만 거기에 맞게 종업원들을 관리할 수 있고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접점. 서비스 접점. 접점 뭘 말합니까? 뭘 접점이라 그러죠? 고객과의 접점. 고객하고 누구하고요? 고객하고 그 서비스 제공자. 그렇죠. 제공자. 쉽게 말하면은 참고 있는 직원분들. 그죠? 자, 직원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 접점하고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해당되는 단어가 MOT라는 단어가 있어요. MOT. 그럼 MOT 혹시 들어봤나요? 네. MOT. 진실의 순간이다. 그죠? 진실의 순간. MOT. 뭐의 약자죠? Moments of truth. 예, moment of truth. 그죠? 쉽게 말하면은 진실의 순간 하는 말은 그냥 고객들이 무심코 서비스 값 싹 보면은 벌써 내가 한번 믿을 만하네. 벌써 아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고객들한테 강인한 그런 인상을 줘야만 계속 선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CEO하고 위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접점에 사람이 실수해도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밑에 서비스 품질에서도 공부하지만은 어차피 서비스는 실수가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디자인해도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서비스는 실수가 있게 마련인데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한번 따지고 했더니만 뭔가 큰 혜택을 입은 경우가 있나요? 우리 학생이 혹시? 따졌을 때요? 뭐 따지든 뭐 아니면 서비스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내가 뭘 말을 했던 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전화로 싸우시는 모습을 이거 굉장히 임팩트가 크네. 그죠? 보니까. 적극적으로 싸우실 때 많은 거 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 잘 말했어요. 여러분이 서비스 기업에서 대우받으려면 일단 소리를 지르면 돼요. 소리를 지르면 일단은 어서 오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 에버랜드에 제가 심사 갔더니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정말 큰 맘 먹고 삼성 에버랜드에 가족들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와가지고 자기가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못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누구든지 자기한테 잘못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어떤 종업원이 딱 거기에 딱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이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잠깐 딴 데 가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라 그러면서 가족들이 또 방문할 수 있는 티켓을 이제 공짜로 드린 거예요. 그분이 고향에 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의 전리품을 자랑하면서 내가 소리 한번 질렀더니만 이렇게 내가 얻은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얻었냐니까 삼성 에버랜드다. 그걸 보고 오히려 사람들이 삼성 에버랜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정말 서비스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은 이런 걸 평가합니다. 자, 어떤 호텔에서 고객이 투숙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100% 환불을 해줘요. 그런 호텔 제가 나중에 제가 차차 말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자고 나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 필요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돈을 환불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분도 막 기쁜 마음으로 빨리 이제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뭘 조사하겠어요? 그렇게 환불 받아간 비율이 많겠어요? 아니면 별로 많지 않겠어요? 굉장히 적은 퍼센트만 그렇게 따져서 환불 받아가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인지 몰라요. 그죠? 뭐 웬만한 데는 만족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팔러시 때문에 오히려 그 호텔을 계속 방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방문하는 비율이 그 따져서 가져가는 것보다 월등 높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측면에서는 더 이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비스 기업은 그런 그 고객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전설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죠? 또 혹시 그런 예를 혹시 여러분이 아마 다른 클래스 여러분 적이 있을 건데 한번 얘기해 어떤 또 예가 있는지. 한 2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네. 그 하와이에 있는 힐튼 호텔 이렇게 투숙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네, 벌써 수준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보니까 뭐 치약을 10만 원 치약을 얘기하지 않나. 그죠? 자,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어요. 예. 뭐 힐튼 호텔
투숙하게 된 경위도 굉장히 경위가 일단 그 해외 쪽 호텔 비용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별 하나짜리도 하루에 10만 원 정도의 그런 그 숙박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연히 호텔스닷컴이라는 그 예약행 세트를 들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25,000원이라는 가격에 5개짜리 힐튼 호텔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환불 불가능 조약이 걸려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 10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만 원에 힐튼 호텔을 10박을 예약했는데 그게 한 5분 뒤에 갑자기 25만 원을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250만 원짜리였는데 누군 직원이 실수로 잘못 들렸구나. 근데 제가 그 하와이 가서 방문했는데 인정해 주더라고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그리고 호텔 수습하면서 제가 또 감전이 일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전됐던 거에 대한 보상으로 또 미래에 오면 10박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쉽진 않죠, 그죠? 대단한 그건 정말. 그래서 여러분 서비스 기업은 정말 그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사우스웨스트도 굉장히 저렴한 항공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어떤 고객을 사우스웨스트가 보유한 경비행기를 태워서 보낸 적이 있어요. 저가 회사인데, 그죠? 사우스웨스트는 특히 고난 위임으로 유명해요. 종업원이 알아서 해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하고 물었더니만 이 사람이 고객에 대한 분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분은 우리 항공기를 엄청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다. 그럴 때 의미가 있지. 한 번 이용한 사람도 경비행기 태우면 끝이 나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혹시 여러분들이 대단한 전설적인 그런 서비스로 노드스트롬 백화점 혹시 얘기를 들은 적 있나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백화점에. 여러분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거의 이 주변 얘기를 그렇게 듣지를 않다 보니까, 그죠? 뭐가 있냐게 되면은 그 백화점은 환불 잘하기로 유명한데요. 우리는 환불 내는 거의 없죠. 뭐 교환 정도나 있을까. 한 번 사면 끝이에요. 잘 생각해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새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환불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자, 환불 잘하기 유명한데 어떤 것이 환불이 일어났냐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 샀습니다 하고 딱 들이밀었는데 보니까 타이어 산 영수증이에요. 참고로 거기는 명품들을 파는 데기 때문에 타이어 팔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환불 해줬어요, 그냥. 뭐.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또 어디가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죠? 야, 내가 여기 팔던 타이어를 내가 환불 받아왔다. 거기 어디니 사람들 물지 않겠어요, 그죠? 노스트롬 백화점이다 하고,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겠어요, 별로 안 많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사람 좀 이렇게 서비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이미지 좋아가지고 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중요한 뭐라 그러지? 재방문. 그죠? 다시 오는 사람이 정말 아주 중요하다. 그죠? 그거를 잘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여러분 서비스 하려면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면은 고객들의 정보를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레스토랑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고객인지, 그죠? 그래서 뭐 경기도에 40대 주부분들이 많이 오시더라. 그분들 좋아하는 또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그냥 온다고 막 맞이할 것이 아니라 각각에 대해 잘 분석을 해두게 되면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재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 품질은 뭐 여러분 인터넷 서비스 품질 치면 엄청 많은 석사, 박사 논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무엇이 좋아가지고 삼성 에버랜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인지, 그죠? 자,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은 반드시 고객이 기대했던 바를 묻게 돼 있어요. 당신이 삼성 에버랜드를 방문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했습니까? 나는 아주 좋을 걸로 기대했다. 5점 척도에 5라 가정합시다. 실제 와서 느꼈던 바는 어떻습니까? 묻지 않겠어요, 그죠? 3이다. 그럼 벌써 만족도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비스 품질의 핵심은 뭐냐면은 최소한 고객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해줘야만 그게 바로 고객 만족이에요. 기대했던 것만큼은 느껴서 갈 수 있도록. 기대했던 것보다 더 느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고객 감동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고객 뭐 절도 별 얘기를 다 하지만은, 그죠? 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봤죠? 그죠? 뭐 심한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엄지척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고객이 짜다면 짜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우리는 괜찮은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객이 짜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 하면 얼마나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품질은 고객의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에 쉽게 말하면은 KFC에 들어갔다. 거기서는 벌써 고객 기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차가 급하신 분들이 메뉴 읽어보고 빨리 주문해서 먹고 나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에다가 푹신한 안락 의자를 거기다가 비치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안 나가고 거기 앉아있고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가능한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다 허리가 아파서 나갈 정도로. 그죠? 다 고객 기대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 서비스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품질의 핵심은 뭐라고요? 고객 기대를 잘 관리해서 기대했던 것만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업에서 많이 쓰는 아이디어가 프로세서 개선이에요. 여러분, 프로세스 하면 어떤 뜻이 생각이 나요? 프로세스. 프로세스라는 건 뭘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많이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화를 내는 게 많이 들어본 것을 정의를 못할 때 화가 많이 나요. 그죠?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시스템을 누가 한번 정의해 볼 수 있나요? 시스템이라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시스템이야 하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서비스 시스템, 교육 시스템, 정보 시스템 엄청 말 많이 쓰잖아요. 시스템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다는 말 못해도 최소한 이건 있어야 될 것 같다. 시스템이라면.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 부분에 답을 못하면 더 화가 나요. 그죠?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닌데. 그죠? 시스템. 어떤 게 있어야 시스템이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제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야, 나는 시스템?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 누가 하나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시스템.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하나 얘기할게요. 시스템이 되려면 일단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지 시스템 속에다. 그죠? 자,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인풋. 그러면 그 다음 또 쉬운 거. 아웃풋. 맞아요. 또 뭐가 있어야 돼? 인풋과 아웃풋. 피드백. 누가 얘기했죠, 피드백? 제일 중요한 피드백이 사실은. 자. 아니, 오늘 요 부분만 잘 말했다는 거지. 그 다음은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거 너무 기대하면 또 저 학생이 또 부담이 되는데. 자, 모두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커요. 그죠? 자, 사실 맞아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은 사실 이 안에 블랙박스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 사실은요. 특히, 매니저 하는 사람 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아웃풋을 보고 아웃풋이 별로 안 좋네. 인풋을 갖다가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뭐라 그러죠? 피드백. 그래서 시스템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그러면 우리 프로세서 한번 누가 정의해 볼까요? 프로세스가 뭔지. 자, 회사의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프로세스로 봤더니 얼마 안 된다 그래요. 우리 학교도 엄청 일이 많은 것 같지만은 프로세스로 보면 별로 안 된다 그래요. 그죠? 자, 참고로 말씀드린 프로세스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업무라 그래요. 업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죠? 입학에 대한 업무. 그죠?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원서를 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발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가능한 한 단축하면 좋겠죠. 프로세스를 단축한다는 말은 그 단축했는 것만큼 남아도는 인력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고객들도 좋아요. 프로세스 단축하면 자기가 예전에 비해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옛날에 여러분 현금 카드 있죠. 그걸 받을 옛날에는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지원서를 써가지고 거기서 검토해서 그다음 승인 떨어져가 받는. 지금 어때요? 바로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예전에 비하면 엄청 빠른 속도로. 특히 여러분들 입시 업무는 엄청 단축되어 있죠. 뭐, 그죠? 그건 인터넷 접수하고 인터넷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인지 간에 다 해볼 수 있는.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사실은 제조업체에서도 BPR이라는 단어가 엄청 유행을 했고 BPR 해서 교보문고에 가면은 한 코너가 이름이 BPR이에요. BPR이 뭐냐면은 B는 비즈니스, P는 프로세스, 그리고 R은 리엔지니어링. 다시 말하면 BPR 뜻은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업무의 재설계 쉽게 말하면 옛날에 하는 업무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개선해서 만들자는 뜻이에요. 근데 그 BPR에서 쓰는 그하고 우리가 서비스 이 과목에서 하는 프로세스의 개념이 달라요. 첫째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고객 중심으로 봐야 돼요. 고객이 우리 호텔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그 프로세스를 고객 입장에서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불편한 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고객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가방을 받아주지 않네? 벌써 화가 나요. 그죠? 힐튼 호텔 갈 때 가방을 누가 받아줘야 되는가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가방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가방이 오지 않아. 다른 방에 가버렸다. 화가 엄청 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고객을 따라가야 되는. 고객이 방에서 룸 서비스를 시켰는데 갑자기 음식이 오지 않는다.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선 특징은 뭐냐면은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일일이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라 그랬죠? 서비스 청사진. 그죠? 서비스 도면을 가지고 고객한테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다시 말해서 고객은 보이는 부분에 관심이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고객의 예약을 했는데 호텔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름이 없습니다.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되려면 후방에서 예약 시스템이 완벽히 갖추어져야 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은 이 프로세스 개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 현재 업무를 파악해서 새로운 더 개선된 업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개선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따질 것이냐. 여러분 혹시 인천 국제공항을 다른 나라에 있는 공항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엄청 대단한 공항이에요. 그죠? 정말로 엄청나요. 그죠? 거의 평가에서 거의 탑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천 그 국제공항의 그 CEO 분이 그 당시에 프로세스 개선하는데 뭘 했냐면은 다른 거는 다 무시하고 고객들이 제일 불만 가지는 그 변수만 우리가 한번 바로잡자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하지는 못해요. 보통 고객들이 공항에 들어올 때 제일 불만은 뭐가 제일 불만일까요? 공항을 이용할 때 뭐가 제일 불만일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도착했는데 통관이 안 돼가 계속 머물다 오면 갈아타는 비행기 놓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한 번은 미국 가는데 캐나다 밴쿠버를 거쳐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비행기편이 마침 있길래 갔는데 제가 그 다음 미국의 비행기표를 다 놓쳐버렸죠. 왜냐하면은 밴쿠버에서 들어올 때 막 검사 철저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미국에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까다롭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빨리 가야 되나 그냥 그대로 줄에 서 있어서 다 제 순서대로 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고객 통관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로 키 퍼포먼스 인덱스, 쉽게 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난 딴 것보다도 우리 이번에 프로세스 개선의 목표는 고객 통관 시간을 줄이는 거야. 그죠?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도 거기에다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여름만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그냥 통과해요. 일단 요주의 가방은 벌써 이미 사전에 파악이 다 돼 있어요. 가방에 락이 걸려 있다든지 벌써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가방이구나. 벌써 다 그게 벌써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세스 개선은 사실은 고객들이 바로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 옛날에 30분, 지금은 15분에 나오네. 대단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요새 여러분들 우리나라 철도청 얼마나 좋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정시에 출발은 거의 생각도 못, 지금 어때요? 다 정시에 출발이고. 그죠? 표금 삽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해라. 그죠? 제가 그래도 물론 가짜로 타는 사람 있지만 그 퍼센트는 굉장히 적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 외에는 거의 안 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서비스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어날 때 그런 분을 잘 항상 생각해야 돼요. 태어날 때 그런 분 몇 분 때문에 막 프로세스를 막 다 흔들 필요 없다고. 그죠? 나머지 분들은 양심적이라서 그래 하라 해도 못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입지도 중요한데 입지. 자, 입지는 어떻게 입지를 시킬 것이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물류 서비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물류 서비스 하는 그 물류 단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그 물류 단지가 어느 지역에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천안도 예를 들 수 있고 또요. 천안에 뭐 또는 서울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서울은 집가 너무 비싸고. 자, 그래서 천안 정도를 볼 수 있고 또 혹시 다른 후보지 우리 동네 근처에 물류 단지 굉장히 많아. 거기다 보니까 물류 창고 막 시설대 어마어마한 게 있어. 또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 사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걸 보지를 못하는 환경이네. 그죠? 옆에 막 물류 막 컨테이너 쌓아놓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자, 또 한 후보지는 용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바로 지구 쉽게 말하면 무게중심 법칙이에요. 서울은 물동이 이만큼 많고 다른 지역은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 많은 쪽에 아무리 가까이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1,000원 또 혹시 가능할 수 있긴 해서 그것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기업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정할 때도 입지가 생각보다 중요하죠. 그죠? 가격도 적당해야 되면서 내가 다른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서비스 시설 입지 이제 배울 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입지를 만약에 내가 기업에서 정한다면은 보통 어떻게 정할까요? 자, 만약 이제 기업에서 야, 우리 후보지가 2군데가 있어. A하고 B, C. 세 군데 합시다. A, B, C. 그게 3군데 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제를 맡았어요. 기업에서. 자, 처음 보는, 여러분 항상 기업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문제 항상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세 군데 A, B, C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다 입지시켜야 될지를 정해라 하는 문제를 받는 순간에 나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혹시 누가 아이디어 있나요? 자, A하고 B하고 C 중에서 어디에다 정해야 될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 여러분 생각해요? 후보지가 A, B, C 딱 나와요. 최대한 비용이 가장 적은 쪽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비용 하나 그 요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그것도 말되네. A하고 B, C 중에서 어디가 비용이 제일 저렴한지. 자, 비용이 제일 저렴해서 울릉도 나왔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또 다른 요인이 뭐 있겠죠? 또, 그 접근성도 볼 수 있죠. 맞죠? 방금 울릉도 하는 순간에 벌써 답을 알고 접근성 중요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인이 하나, 둘, 셋, 넷, 5개, 또 10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후보지에 대해서 요인을 다 찾아냈어요. 그 다음 단계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는 말은 가중치를 주는 경우죠. 특히 뭐가 중요한지. 이런 업에서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해.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 가지고, 가중치 매겨놓고 나서, 그 한 항목별로 점수를 채점하는 거. 10점 만점에 보니까 이거는 8점이다. B는 5점이다. 그리고 또 C는 뭐 3점이다. 또 다른 요인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중치 중요해요. 가중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입지 결정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막 신공항 얘기 나오면 화를 내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가중치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막 어떤 국회의원이 어느 지역을 특별히 도와주고 싶다 하면 결국은 뭐예요? 가장 그 지역에 유리한 요인에다가 가중치가 많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딴 거 뭐 10가지 있지만 그 요인이 90%야. 그럼 끝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기준에 대한 공정성. 그죠? 가중치를 전부 다 동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의외로 최근에 여러분 나온 뉴스 봤겠습니다만은 은행들이 지점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맞죠? 그죠? 엄청 줄이고 또 사람도 많이 안 뽑지만은 은행의 지점을 줄일 때도 기준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냥 줄이면 안 되겠죠. 그죠? 기준. 요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지점들을 폐쇄한다. 그죠? 근데 그 기준이 전부 다가 공감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가든지 해서 직위가 올라가면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더 큰 시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공정성 차원에서 괜찮은지. 그죠? 아니면 내가 특별한 지점을 봐주기 위한 그런 그 기준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입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입지가. 그죠? 여러분 다음이 어디로 갔죠? 제주도로. 지금 잘 갔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마음이 착잡하고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정부번호라서 일을 하게 될 때 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른들도 그 어른들도 여러분들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은 교육 여건에 따라주면은 어디로 갈 수 있는데 만약 그런 것들이 뒷받침 안 되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포철 같은 경우는 포항제철은 그 안에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를 다 유치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기쁜 마음을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제주도 공기 좋고 해서 가겠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야기처럼 가서 사람은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저는 웬만하면 이번에 제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제가 선진 뭐 자문위원인데 이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어디로 갔냐? 그죠? 도시로 다 흩어져 갔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진주로 가게 된 거예요. 서울에다 진주로 하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주는 지금은 그렇게 교통이 좋아요. 뭐, 그분들 막, 굉장히, 뭐, 그래도 한 3시간 반이면 간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 갔다 오면 그냥 하루가 다 가버리고. 옛날에는 진주 천리길 더 멀었고, 그죠?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만족도가 아무래도 좀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죠? 세종시에 갔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막상 가보니까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그런 것도 쉽지 않는. 그래서 입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그냥 옮겨갑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정말 신중하게. 우리 종업원 중에 또 누가 희생이 되는지 그런 거 잘 고려해서. 그죠? 그 다음에 어느 기업이든지 그냥 자기 나라에서 발전으로 끝내야지 하는 기업은 없잖아요. 그죠? 세계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기업이 세계로 나간다면은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현지화 중요하죠. 현지. 자, 현지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잘 뽑을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한글로 홈페이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세계가 나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그것도 벌써 딱 거기에 맞게 또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을 이제 드디어 중국이라든지 해외로 나간다 가정합시다. 그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돼요? 현지화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거기에다 현지 언어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관시라 그래가지고 네. 그 지방 호족이나 관리들하고의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중국 같은 관계가 또 중요할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현지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게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각 나라에 맞게 독특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뭐가 독특하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는 해산물이 풍부하네? 그럼 뭐 해물 버거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나라 뭔가 독특한 것이 있나요? 치약을 10만 원 쓰니까 갈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최근에 가본 적 있나요? 어때? 뭔가 독특한 게 뭐가 있어요? 불고기 버거가 아무래도 맞네요. 그런 뭔가 좀 한국적인 그런 것 같다, 그죠? 맞네요. 불고기 버거를 다음날서 보기는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또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여러분 있죠? 베니건스나 이런 기업들이 맥도날드 다 마찬가지고 가능한 한 저렴하게 아니면은 고기는 조금 질이 안 좋더라도 어떤 기술을 좀 가미해가지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차피 한번 나가서 먹어야 될 거 제대로 먹어야지. 그래서 맥도날드가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것들이 하나 예를 들 수 있죠? 예전과 달리 커피 같은 경우도 거의 예전하고 달리 엄청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쓴 거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젓가락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팔릴지. 그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잘 예측해야 된다. 그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뭘 예측한다 그럼 제품 생산도 마찬가지고 뭘 예측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기내식, 그죠? 우리 학생이 하와이에 갈 때 기내식을 자기가 원하는 기내식 몇 가지 종류가 제공되었나요? 일단 어떤 비행기로 하와이에 갔나요? 그때 일본 항공 타고 갔었습니다. 일본 항공. 그래서 기내식 어떤 게 제공이 되었나요? 기내식은 닭 혹은 소고기 요리 이렇게 두 가지 조이스. 둘 중에, 그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게 먹게 됐나요? 딱히 네. 그래요. 요새는 보면은 아시아나 이런 경우도 한국의 비빔밥 유명해서 많이 씻잖아요. 네. 잘못하면 뒤에 앉으면 못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분들이 그냥 막 준비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수요를 잘 예측하는데, 수요 예측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수요 예측 쉽지 않죠. 이게 제품마다라도 수요 예측을 잘해야만 거기에 맞게 생산 규모를 가져. 수요 예측 엄청 많이 팔리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공장 지어가 막상 짓고 나서 안 팔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노하우가 뭐냐면은요,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제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제품에 보통 옛날은 옷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옛날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파란색 실로 사실은 파란색 옷을 만들어요. 또 빨간색 실로 빨간색 옷을 만들어요. 그죠?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은 수요 예측을 했는데 막상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도 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네똥이라는 회사는 왜 성공했냐면 거기는 흰색 실로 옷을 만들어요. 흰색으로 옷을 만든 다음에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죠. 염색을 디해할 수 있는 후처리 염색 기법을 개발해가지고 고객 수요가 바뀌면 마지막 단에 가서
염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차별화되는 시점을 고객들한테 뒤로 밀면 밀수록 돈을 벌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프린터 보세요. 프린터. 그죠? 똑같잖아요. 프린터. 흑백하고 옛날 칼라. 아예 다른 라인.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나 프린터 만들어서 마지막에 카트리지만 갈아 끼우게 되면 심지어 전압도 마지막에 전압 고만 갈아 끼우면 유럽 수출용 다 다르게 바뀐다 이거죠. 그러면은 거의 마지막 직전에 제품 차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하는 시점을 뒤로 밀면 밀수록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수혜책은 어차피 틀리게 마련해요. 포캐스팅, 예측책을 보게 되면 서문에 나와 있어요. 예측은 틀리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예측 안 할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예측에 틀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뭐라고요? 가능한 한 차별화시키는 점을 가능한 뒤로 가져가는 거. 그죠?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좀 잘한 데가 회사에 전화하잖아요. 그럼 뭔가 어떤 사람이 딱 전화를 받는데 그분은 사실은 굉장히 초보자 레벨 쉽게 말하면은 몇 가지 묻다 모르면 잠깐만요. 다른 부서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 말은 다른 부서에 또 받은 사람은 이미 요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아, 선생님 여기까지 서비스 받았는데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약간 더 위의 레벨의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 해결 못하면 또 그 다음 위에 또 레벨의 사람이 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전부 다가 전문가도 밑에 사람처럼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게 귀중한 자본의 낭비예요. 그죠? 정말 쉬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너무너무 많이 하는 질문들을 어떻게 만들어 뒀나요? 뭐라고 만들어 뒀죠? 그게 뭐죠? FAQ를 만들어 뒀잖아요. 그죠? 자주 하는 질문은 그거 다 보고 그거 아닌 것만 전화해야지. 전부 다 전화하면 막 고급 인력도 언제 계약이지? 이런 거 말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비스도 단계별로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프롬 보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이런 거구나. 또 그 다음 사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맞게 저거를 잘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 제가 중요한 사항 얘기했죠? 대기 행렬. 대기 행렬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대기 행렬이 뭘 대기 행렬을 그럽니까? 제가 대기로 해서 사람들이 뭔가 공중에 어떤 대기의 퀄리티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대기는 바로 뭐죠? 기다리는 행렬. 그죠? 자, 여러분들 생각에 한 줄 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은행에 세 사람이 근무를 해요. 세 사람이. 근데 그 세 사람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럴 때 각각 앞에 줄을 세우는 게 낫나요? 아니면 한 줄로 섰다가 누구든지 일이 비면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게 낫죠. 그죠? 그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똑같은 업무라면은 누구든지 먼저 비면은 가는데 줄에 서면은 몸이 피곤하니까 은행 가면 뭐부터 먼저 해요? 그렇죠. 번호표를 받았다가 그냥 나중에 자기 그 번호에 일어서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왜 그 방식을 택했냐면은 기준이 있어야죠. 그죠? 대기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줄로 섰다가 비어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더 좋다 그래요. 어떤 기준을 적용했을까요? 편함. 공평함. 그런 것도 하나 될 수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장학금을 엄청 많이 준다 그래서 장학금 받는 비율로 말을 할 수 있죠. 우리 학교는 거의 90%가 장학금을 받아.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은 10만 원을 받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10만 원 받아서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또 어떤 기업, 학교는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정말 제대로 된 장학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지만은 한 2천만 원 장학금 줬다 가정합시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가 더 나아요? 그냥 수의 비율이 높은 것이 좋은지, 제일 적게 받는 사람 10만 원부터 수의 비율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제대로 딱 주는 게 좋은지. 생각이 물론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학생 어때요? 우리 학생 장학금 한쪽에 뭐라고 확 주는 게 낫지. 그냥 10만 원 해가 90% 주는 게 무슨 의미 있냐, 어때요? 아, 여기는 기준이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혜율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아까 전에 평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거예요. 평균적으로 고객이 서비스 받는 데 걸리는 시간. 그걸 따져봤더니만 한 줄로 써 있는 게 더 적게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따로따로 세웠을 때는 뭐 그렇진 않지만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큰 일 때문에 딱 걸려버리게 되면 전혀 이동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한 줄일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아무리 적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시스템을 비교할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면 반드시 비교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새로운 프로세스가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역시 기준을 만들어야죠. 아까 제가 인천국제공항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 그랬죠? 통관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그것 때문에 화를 많이 내는 경우만. 왜? 그걸 빨리 통관되어야만 다음 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똑같은 경우죠.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고려하겠다면 안 되는 경우죠. 근데 옛날에 BPR은 어땠냐면은 BPR은 쉽게 말하면은 기업이 자기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많이 골랐어요. 근데 고객들은 그 변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서비스 기업들은 그 지표가 전부 다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예요. 제가 페덱스의 지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대로 된 기업일수록 지표의 개수가 작아요. 그렇지 못한 기업일수록 관리하는 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지표가 많다고 자랑하는데 고객들은 이게 변했냐 하고 전혀 인식을 못해요. 자, 페덱스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0시에 픽업하러 오기로 했는데 10시에 못 온 비율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은 계산하면 고객이 바로 좋아해요. 달라졌네? 또 어떤 지표 있죠? 물건을 받았는데 파손된 채로 배달된 비율. 그게 얼마인지. 그죠? 그런 것들은 계산하면 또 고객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지점들을 평가하는데 실시간으로,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어느 지점은 현재 고객 파손율이 얼마다. 그럼 바로 개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서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중요한 지표를 골라서 그 지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자, 메리트 호텔이라고 있는데 메리트 호텔 같은 경우에 제가 미국 출장일에 가보게 되면은 그 호텔에 마침 방이 없잖아요. 그럼 이미 전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5마일만 가면은 또 다른 메리트 호텔이 있는데 거기는 방이 비어 있다. 거기 그러면 투숙할 거냐? 당연히 예스 하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방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잖아요. 또 방은 재고로 쌓아둘 수 없잖아요. 그날 투숙하지 않으면 다 빈 방으로 그냥 불량 처리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호텔이라든지 또는 비행기 또는 극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가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우는데 우리가 수율 관리, 마치 제품의 수율, 전체 100개 생산한 중에서 양품이 몇 개냐, 그게 바로 수율이에요. 100개 중에 95개가 양품이다, 불량이 5개다, 수율이 95%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손님을 반만 태우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행기는 어떻게 하죠? 비행기는 탔는 사람들끼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는 얼마에 탔니 물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온갖 노력을 다해가 끊었지만 더 싸게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억울한 것이 또 그렇게 태워서 가도 제가 주로 아시아나를 많이 이용하는데 또는 뭐 UAE도 가끔 이제 이용하는 어떤 데는 보면은 전화가 와요. 미국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UAE를 타고 이제 와야 되는데 전화가 와요. UAE는 거의 만석이니까 아시아나를 타고 가면 어떻겠나 이렇게 전화가 와요. 참고로 말하면 아시아나가 더 비싸요. UAE보다는. 미국에서 아시아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미국은 유나이티드를 제일 많이 알죠. 그죠? 근데 두 회사가 어떻게 했죠? 서로 스타 얼라이언스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동 좌석. 왜 그렇게 합니까? 서로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가지고. 돌아올 때는 저쪽이 꽉 차니까 한국 비행기 텅텅 빈 데다가 태워오는 거고 여기서 나갈 때는 또 반대예요. 여기 나갈 때는 또 어때요? 또 다른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스타 얼라이언스가 결국 어떤 제도입니까? 여러 힘을 합쳐가지고 가능한 우리 빈자리를 최대한 많이 쓰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서비스는 여러분이 엄청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서비스 경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웬만한 나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웬만한 나라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제조업 비중에 비하면 서비스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이 또 서비스 기업이다. 그래서
제조업체에 누리는 그런 혜택들을 서비스업에도 많이 주자고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하면 이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이제 자기 그룹에서 택하잖아요. 그럼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혹시 어렵지 않아요. 기업에 실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차 소스를 가지고 삼성 에버랜드라면은 접점 치면은 엄청 많으니까, 그죠? 뭔가 독특한 접점에 대한 것이 있네. 뭐 아니면은 거기에 쓰는 전략이 좀 특이하구나.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요 이후에는 거의 좀 계량적 기법을 좀 쓴다 그랬죠? 좀 수식으로 하고, 여기까지는 거의 계량적 기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품질까지는 저 중간 시험으로 그냥 끝을 내고, 그 다음은 그냥 기말 시험 없이 그냥 기말 과제로 하는데,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 여러분 나름대로 기업이 겹치지 않게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아마 이제 곧 블랙보드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하는 자세한 그런 사항들을 안내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룹이 정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올려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음 그 시간에는 이제 뭘 좀 해보냐 하게 되면은 그 다른 것보다도 일단 조를 좀 편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5명 내외니까 여러분들이 저 염두에 뒀다가 뭐 지금 이렇게 확정돼도 관계없어요. 그럼 제가 그때 우리 칠판에다가 조를 적어서 그것도 좀 이름을 좀 기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조가 편성되면 아무래도 해나가기 더 수월 같아요. 그리고 혹시 블랙보드에 오늘 강의안을 다운로드 받은 학생 손 들어볼래요? 그리고 조금 많이 받아왔네, 그죠?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도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수업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